2024년 2월 24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예입니다. 네, 오늘 또 주말인데요. 일단 몇 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아마 주식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연내 IPO 상장, 그러니까 즉, 이제 조금 몸집이 큰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상장을. 그래서 뭐, 나스닥 상장도 그렇고, 유가증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분명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뉴스를 같이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제가 메모장으로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면서 같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개별 테마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시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 하나의 테마로서 이제 움직였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기대감으로서 쿠팡 관련주인 동방하고 KCTC 물류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움직였던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몇 개 없지만은 꽤 크게 거론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자,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웹툰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 6월에 가능성이 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셨다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고요. 자, 이제 뉴스가 사실 여러 번 나왔었고, 웹툰은 이제 요번에 사실 이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꽤 내용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장사를 골드만하고 모건스테리를 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웹툰 쪽으로 만약에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꽤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권 플러스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웹툰을 꽤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웹툰이 나스닥 상장까지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꽤나 이제는 하나의 개별 섹터가 아니라 메인 섹터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웹툰 글로벌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이게 거의 한 40억 달러, 즉, 그러니까 한 5조 원, 4조 원의 기업 밸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꽤 높은 수준으로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흑자를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해부터. 그래서 이제 흑자에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현재 움직임이 꽤 높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렉과 MPT 미스터 블루, 일단 6월 달까지는 꽤 영향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야놀자. 나스닥의 상장 가능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치성 밸류는 한 5조 원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놀자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놀러 갈 때 쓰거나 이제 어플이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야놀자가 조금 마음을 다잡은 게, 기본적으로 그 NYSE 출신, 그러니까 그 상장 관련된 일을 하는 인물을 조금 데리고 왔습니다. 야놀자에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상장 주관사를 맡고 있죠. 그래서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10조 원의 수준의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다. 보통 기업 가치들이 5조 원에서 10조 원 안에 이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야놀자회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꽤 조금 주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마 이제 NISE에 상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현재 쿠팡은 200조 원이 한 20조 정도, 30조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꽤 그런 이제 가치성이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야놀자 또한 주목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아주 아이비 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아시스의 상장. 2023년도에 한번 부러졌었죠. 그죠? 한번 상장하려고 했었다가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마켓이 이제 지난해에도 흑자 실적을 달성했다. 오아시스 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신선 마켓인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신선 마켓 하는 것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물이 유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실적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아무튼 근데 관심도는 높습니다. 관련주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그래서 지어서포트 체크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켓컬리 비슷한 측면이죠. 같은 업계 이제 계열이 있는데 가치성 밸류는 한 2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나스닥 상장 철회가 됐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유가 시장에선 상장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냥 나스닥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마켓컬리 또한 부러졌었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도 실적이 사실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가치성은 좋게 평가가 됐었지만은 비교적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 스타트업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마켓컬리 또한. 그러나 아까 오아시스하고 마켓컬리는 아마 둘 중 하나는 분명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국 F&B나 KC피드, 미래에셋 벤처투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얘네들도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얘는 좀 얘기를 할 게 좀 필요해요. 셀트리온을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나스닥 상장 추진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내용을 적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일단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제 등등. 개인적인 의견을 좀 참고하려면 현실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상장이 일단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제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웹툰처럼 뭐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에 달한다거나 야놀자처럼 뭐 10조 원 가능성을 보인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사실 평가되기가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홀딩스,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려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즉,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회사들이 연결자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자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한들, 셀트리온 홀딩스에 그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 애들은 그냥
개별적인 애들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 자체적으로서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낮게 평가가 되면 상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일단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뭔가의 이제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면은 아마 주주들한테도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스는 한번 뉴스가 나왔었죠. 25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조 가치성 밸류를 가지고 있고, 관련주는 이월드와 한국전자인증 정도.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토스가 되게 예전부터 이제 내실을 굉장히 잘 올렸었던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는 꽤 지금 정말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고, 그리고 금융권의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플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업무들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토스가 저절로 해줬었죠. 근데 그런 간편함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모았었고, 토스뱅크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그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24년도는 안 될 것 같고 25년도일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월드와 한국전자 인증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아기상어 핑크퐁 올해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원 정도로 평가. 상반기에 이제 IPO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중. 관련주는 삼성출판사. 저는 사실 이제 한 가지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뭐 그 아기상어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국내는 당연한 거고 미국에서도 꽤 많은 이제 영향권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기상어 핑크퐁이 일단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집을 생각보다 잘 불려가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저출산 섹터로 부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K뱅크 하반기 상장 가능성이 국내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죠. 관련된 브리지텍.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한 1% 미만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 느낌이 뭐냐면은 카카오뱅크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움직임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아무튼 이제 K뱅크 관련주들도 꽤 주목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꽤 영향권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분명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주말 동안 잠깐 짬이 남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